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 따로 종목 따로 움직인 그런 양상이었는데, 우선 터무니없이 밀릴 만한 장세는 일단 아니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괜찮잖아요. 주말에 나왔던 이제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지면서 2008년도 이후에 전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그런 수준을 보여줬잖아요. 지난주 물가들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쭉 나왔던 물가 지표들이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수입 물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또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 아니겠느냐, 이런 믿음을 준 거는 일단 시장이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게 막아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연준 인사들의 좀 센 발언들이 또 시작되고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은행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느리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행 신경 쓰지 말고 정책은 그대로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근원 물가 하락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추가 긴축해야 된다.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도 긴축을 빨리 풀었다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반면에 이제 오스틴 골스비 같은 경우는 좀 멈추고 일단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어쨌든 연준 인사들은 대체로 보면 좀 세게 긴축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타협하는 게 두 번 인상까지는 좀 뻥인 것 같고, 한 번 올리고 끝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죠. 근데 그 한 번이 정말 끝나는 건지는 이제 7월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좀 확인해 봐야 되거나 그 사이 나오는 지표들을 좀 봐야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올라간 거에 대해서 메모리를 좀 소화하면서 눈치를 보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별의별 통계가 다 나오거든요. 첫 거래일, 그러니까 114거래일 동안에 이게 한 6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반년 정도 거래된 거 비슷하게 따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면 16% 이하로 올라가면 연말까지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연말까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16% 미만으로 15%대 이하, 이제 그 수준으로 올라버리면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15.3%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런저런 변수들 때문에 좀 눈치를 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대형주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하락한 것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하게 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중국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빈집 나오는 거를 하이닉스가 먹는 건 쉽지 않겠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있었고, 반면에 이제 호재도 있긴 했는데 호재는 좀 덮였죠. 디램 업계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게 이제 정말 추진만 하는 건지 실제로 이제 달성이 되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많이 빠졌는데, LG화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2조 원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수 다 눌렀어요. 그 외 종목들 보면 지수 그렇게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오늘 양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2차전지 대부분 빠졌는데 에코프로 하나만 플러스가 났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 하나만 난 건 아니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그 FTSE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유입될 것 같다. 실제로 매수세가 붙었으니까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종목만 플러스 나고, 그 외 2차 전지주들은 전체적으로 부진해서 오늘은 좀 시장이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좀 어정쩡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팔았어요. 양시장 합쳐서 한 5,600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죠. 매도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쥐고 있습니다. 매수했다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지만, 그 방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았고, 자동차 쪽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기관은 되게 열심히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자동차 갖고 있고, 근데 보면 약간 이제 비차익 느낌이 나는 게, 삼성전자를 빼면 시가총액 상단 종목을 좀 팔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되게 많이 팔아서 전체 매도의 절반을 이 한 종목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좀 대형주들 고르게 조금씩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상위를 웬만하면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이라든가 철도 관련주라든가 이런 이제 해외 수주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담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하고 기계하고 관련된 종목을 매수한 게 좀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BH 이런 종목군들, 근데 이게
특정 업종을 담은 건 별로 없었어요. 뭐 매도 자체가 2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골라 담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를 팔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매수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업종 내에서 이제 골라서 좀 담는 형태를 보였고, 기관도 비슷합니다. 뭐 기관도 이제 업종 내에서 사고 팔고가 좀 갈려가지고 특정한 업종을 단체로 사들인다 이런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돼가는 종목들이 따로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떤 업종 장세보다는 개별주 장세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는데, 다만 오늘 대형주들이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좀 영끌 수준으로 많이 붙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는 그냥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보통 이런 패턴이 있다더라 정도입니다. 이렇게 막 선물 옵션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닐 텐데라고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통계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만 5천 계약 정도 매수 또는 매도가 되면 방향을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영끌이라는 표현할 때는 뭐냐면 3만 계약 넘어갈 때, 그러니까 보통 한 3만 5천 계약 정도 되면은 야, 이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완전히 그냥 갈아서 다 사버렸다, 갈아서 또는 팔았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3만 5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선물로 매수해서 지수 끌어올릴 여력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형주들은 좀 눌러야겠는데, 그러니까 잘 보면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지금 2주 연속 눌리고 있고, 오늘 장에서 시가총액 상단 종목,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종목의 하락폭이 전체 지수 하락폭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 선물 또는 옵션 저런 농간의 시장이 좀 노란한 측면도 일부는 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대신 상승 종목수가 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ADR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낙폭주들이 좀 반등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종목들이 이제 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좀 틈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좀 눌려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이제 휴장 이후에 이제 매물 또 이제 매수, 이게 이제 미증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 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업종은 뭐가 될지, 그러니까 뭐 빅테크가 될 거냐, 아니면 뭐 테슬라, 엔비디아가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중소형주 러셀이 될 거냐, 가치주가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니까 그 이후에 주중간에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7월 한 차례만 금리 올린다라고 투자자들은 현재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두 차례 인상 확률을 10%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2대1 비율이면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막 5명이 인상 얘기하고 한 명이 애매하게 얘기하고 이런 정도 비율이면 7월 이후에 또 올리는데, 이런 분위기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을 지금 안 그럴 거면서 하는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주춤하고 있죠. 지난주에 주중으로 2천억대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오늘 한 방에 3천억 이상의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언제까지,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선물 매수했던 거 좀 풀어주면 다시 매수가 가동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고난의 시간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건 그냥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이 그냥 잠깐 매도하는 그 구간으로 보시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패턴으로 보면.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뭐 철도, 건설, 방산,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반응을 했는데, 뭐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월 코스닥 시장 성적표를 제가 좀 내봤는데, 6월에 0.1%라도 플러스 난 종목이 811개, 하락한 종목이 743개. 예,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상승 종목이 더 적었거든요.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근데 이게 이제 뒤집어졌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2%가 안 됩니다. 잘 보시면 코스닥이 3.7% 올랐는데 이게 안 돼요.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몇 개, 아주 일부 종목만 되게 세게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상승한 종목은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이번 달에 한 811개의 평균 상승률은 8.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이번 달에 8% 정도 올라가면 이번 달 우등생이 된 거예요. 2% 정도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래버리면 그냥 이번 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2%다 그러면 평범한 거고, 3.7%다 그러면 그냥 코스닥 시장 비슷하게 간 거고, 근데 이제
내가 8.8포인트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우등생인 거고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니까 이런 것들 좀 잘 감안해서 고려해서 이제 좀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방송에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만 명 돌파했는데 5만 명, 50만 명까지 쭉 갈 거고 또 제가 이제 그 사이사이마다 방송의 변화를 몇 번 줄 겁니다. 또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제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는 이제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